안녕하세요, 갓 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폭행이나 왕따 등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피해자 입장에서 학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학교폭력, 학폭으로 신고하면 되겠구나. 학교에서 잘 처리해주겠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학폭으로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의 목적은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게 목표예요. 즉, 잘 구슬려서 교화시키는 게 목적이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무리 학폭으로 가해자를 신고해봐야 학교나 교육청 측에서는 최대한 선처해주고 교육적인 회복의 기회를 주고 봐주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란 말이죠. 따라서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가해 학생을 처벌하기 위해서 무작정 학폭 신고를 하기보다는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괴롭힘의 경우에는 흔히 폭행 또는 성범죄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 학생이 형사처벌 받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법상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폭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중학교 2학년까지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해보고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을 해야겠죠. 중3부터는 대부분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형사고소로 진행한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 학생이 형사 미성년자일 경우 형사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학폭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을 학폭으로 신고하여 처분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답변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피해 사실을 확인을 해야 돼요. 학폭 신고하기 전에 피해 학생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한 행위가 학폭에 해당하는지, 피해 학생이 학폭으로 신고할 만한 상황인지 여부 등을 먼저 판단해야겠죠. 만약 실제로 학폭 행위가 없었는데도 피해 학생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학폭으로 신고했다가는 역으로 학폭 맞신고 당하거나 오히려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무고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별도로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제 신고를 해야겠죠. 학폭 신고 어떻게 할까요? 학교나 교육청, 경찰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담임 선생님, 학교 내 학폭 담당 선생님 또는 교육청, 경찰청에 설치된 학교폭력신고센터 117로 신고하시면 학폭 신고가 접수됩니다. 학폭으로 신고되면 학폭이 접수되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각각의 부모님에게 학폭 신고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학폭 신고되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냐? 먼저 학폭 신고가 되면 학교 내에 이런 학폭 전담 기구가 있어요. 학교 폭력 전담 기구에서 신고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합니다. 학교 폭력 전담 기구는 학생, 생활 지도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로 보통 구성되고 학폭에서의 경찰, 검찰 같은 수사기관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에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학급 교체와 같이 즉시 분리를 하는 긴급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신고를 했는데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가만히 두지 않겠죠. 분리가 필요해요. 학교 전담 기구에서 조사를 하는데 목격 학생 진술서,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 진술서, 보호자 진술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사안조사 보고서에는 교육지원청에 보고되는 내용이고 이 보고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학교 전담 기구에서 사안조사를 마친 후에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 학폭위에서 조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학폭위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 피해 학생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갓 변입니다.